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자, 오늘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하루 불을 뿜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2차 전지 쪽으로 왜 계속 이 돈이 몰릴까요? 왜 몰릴까요? 자, 답은 간단합니다. 실적, 실적이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금 급증, 거의 폭증 수준입니다. 2차 전지 쪽. 특히 소재 쪽이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시중의 자금들이 다 2차 전지 쪽으로 몰려요. 반면에 2차 전지 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떨어집니다. 못 가요. 또는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도주가 급등할 때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강한 시세가 진행 중인데 지레 겁먹고 이제 떨어질 거야 이러면 계속 주도주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종목들, 이런 주도주들도 언젠가는 쉬어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 시세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오를 때마다 떨어질 거야 그냥 기도를 하라고 주문을 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닥쳤던 개 마냥 계속 넋 놓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시세가 강하니까 무식하게 그냥 그런 노이즈를 다 버리고 무식하게 들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세의 현재 모습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저 떨어질까 이게 아니라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이 더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이게 아니라 현재 시세가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번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이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코스모 신소재 차트입니다.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23% 급등했어요. 자, 이게 지금 에코프로만큼 올라갔는데 이때 올해 1월달만 하더라도 거의 5만원대였습니다. 5만원. 5만원짜리가 거의 20만원 왔으니까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4배 올랐습니다. 4배. 에코프로가 10만원짜리가 거의 50만원 갔으니까 5배 갔죠. 자, 이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4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았는데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친듯이. 그리고 코스모화학, 코스모 형제들, 코스모화학은 오늘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상한가. 자, 이 종목도 올해 2만원짜리가 지금 6만원 갔으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몇 배? 3배 급등. 이미 지금 시세는 계속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언젠가는 꺾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꺾이겠지만 계속 꺾일 거야 하다가 계속 주식을 매수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엄청난 소외감에 쌓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노 신소재 오늘 또 20% 급등하면서 또 신고가를 냈어요. 이 종목도 지금 7만원짜리가 17만원 넘으니까 2배 이상 갔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지금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보시면 오늘 5.8%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또 냈어요.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못 갔어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근데 오늘 3.34% 또 상승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 BM 분봉을 보시면요. 지금은 이 구간에서 조금 저항을 맞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근데 지금 같은 시세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이런 시세의 강함이라고 하면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철강 이슈로 가는 게 아니라요. 아니라 2차전지 모멘텀으로 가는 거예요. 2차전지. 원재료, 니켈 이런 원재료 여기 엄청 강한 기업이죠. 포스코홀딩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요일날 급등, 오늘도 또 급등입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지금 이틀 만에 몇 퍼센트가 올라갔냐면 14%, 15%가 올라갔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바로 이게 주도주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LNF가 오늘 또 4.6% 상승했어요. 좀 아쉬운 거는 장중에 11%까지 급등했는데 좀 음봉으로 좀 맞았습니다. 음봉을 보시면 장 초반에는 지금 등으로 출발을 했는데 좀 밀렸어요. 아마 지금 오늘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LNF 이런 시가총액 코스닥 1, 2, 3위 종목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종목들이 너무 오르면 지수가 너무 급등하니까 지수를 조금 상승폭을 좀 더디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더 올랐다고 보는 거 있는 거고, LNF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서 추천 많이 드렸냐면 이 구간에서 지금 엄청나게 추천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게 지금 제2의 에코프로 BM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얼마나 올랐냐면요. 이 종목이 지금 3월 20일 날 이쪽 대비해서 지금 벌써 50% 올랐습니다. 50%. 지수는 몇 프로 올랐나요? 벌써 50% 올랐어요, 이게.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더 간다라고 봐요. 저는 아직도 시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2차전지 종목들의 흐름이 이렇게 강합니다. 강한 시세가 흐름의 진행 중인데 여전히 너무 올랐어 하다라고는 계속해서 그냥 소외감만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도주 시세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서운 주식도 한 주만이라도 한번 사볼 필요가 있어요. 한 주. 아니도 아닙니다. 한 주를 사보고 이 주도주가 정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주도주가 나왔을 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AI 반도체 쪽은 오늘 61선을 치고 터치하고 좀 올라왔어요. 오늘 강하게 올라왔는데 아직은 지금 시세가 조금 하락 추세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소액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보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구간 25,000원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지금도 지금 어느 정도 정찰병을 보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전지 종목들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반대로 조금 소외되는 종목들의 모습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한때는 1위였죠. 근데 지금은 2차전지 종목들한테 밀렸습니다. 자, 이 종목 보세요. 3월달에 반짝 오릅니다. 반짝. 그리고 또 밀려요. 그러니까 이게 반짝입니다. 반짝. 반짝 반등하고 좀 밀리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자, 이것도 보시면 최근에 어때요? 지수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주도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 종목도 지금 작년 11월 달에 바짝 올랐습니다. 바짝.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금리가 상승하면 뭐 금융주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계속 추세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빠져요. 이런 쪽 잡으면서 빠져나와서 주도주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KB금융. 이것도 계속 빠지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 개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올해 1월 달에 잠깐 올랐어요. 잠깐. 그러다가 어때요? 지금은 다시 밀렸어요. 소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스피에서 제약바이오 1위죠. 얘도 보시면 지금
시세가 어떻습니까? 네, 힘을 못 쓰고 있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뭐 지금 추세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고점을 조금씩 찍고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약해요. 그 자체가. 얘네들이 지금 비주도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1분기 어닝 쇼크가 크게 온다고 합니다. 왜 어닝 쇼크예요? 경기 침체되고 있죠. 고금리가 되고 있죠. 돈을 벌어도 지금 이자도 못 내는 그런 기업들이, 한계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황들의 실적 전망치가 안 좋아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요. 무려 마이너스 95%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이너스 95%입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 상상하기도 힘들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95%를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반도체의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산업도 업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 고금리, 미국의 현재 금리는 거의 5% 정도 되죠. 근데 이 금리를 올해 내내 계속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못 내려요. 내려봐야 조금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진행이 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2009년 1분기 이후에 우리가 14년 만에 1조 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에 1조를 못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졌냐?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이 DS 부분이요. 1분기에 최대 4조의 영업 손실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4조입니다. 4조.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요. 지금 적자 규모가를 1분기에만 4조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 데도 없고요. 계속 재고만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또 지금 올해 1분기 영업 손실 추정치가 1조가 넘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지금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이 지금 1,600억으로 4분기 연속 적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72% 줄어든 6,3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얘는 지금 철강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얘는 지금 2차전지 쪽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신고가 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유,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1분기보다 지금 61%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근데 반면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대부분 줄어드는데 이런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자동차하고 배터리는 지금 실적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현대차하고 기아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2조 7천억대, 2조 1천억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4%, 32.4%가 지금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는 다른 이런 대기업보다도 지금 주가 상황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이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1조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반면에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2조 7천억대를 예상을 하고 당연히 현대차가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더 높겠죠. 자, 이러한 현상은 2009년 국제회계 기준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4년 만에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배터리 1위죠. 예,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 동기 2,589억에서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의 5천억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 1분기보다 31.4%, 매출이 37%, 영업이익이 17.9%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 왜 2차 전지로 돈이 몰린다? 답은 간단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2차 쪽이 급증을 하고 있다.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로 계속 몰리는 겁니다. 반도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이런 쪽에 자금이 빠져나와서 돈이 계속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자,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개인이 보통 주식을 매수하면 수익률이 엄청 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 개인의 평균 수익률은 52.98%, 기관은 지금 28%, 개인은 23%대입니다. 크게 보면요. 자, 개인은 52.98%가 평균 수익률인데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산 종목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383%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매수한 종목이 포스코홀딩스. 이것도 33%나 올랐어요. 그 다음에 많이 매수한 종목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이게 143% 올랐습니다. 개인들이 이 세 종목을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지금 평균 수익률이 최고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보다도 더 높아요. 훨씬. 반면에 기관은 지금 평균 수익률이 28.93%, 외국인은 23%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수익률에 2배 이상 더 높은 게 지금 개인들의 평균 수익률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공매도와의 전쟁 때문이겠죠. 자, 입전적으로 계속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개인이 매수하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시세의 힘만 보시는 겁니다. 개인이 매수하더라도 시세가 강하게 움직이면 계속 상승하는 거고, 개인이 매수하는데 시세가 약하게 움직이면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시세의 힘만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개인이 매수하니까 안 좋고 기관이 매수하니까 좋고 외국인이 매수하니까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거에 이 주도주들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중국의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무려 4배 올랐어요. 4배. 자, 500포인트가 거의 2000포인트까지 이때 펀드 열풍이 나왔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4배. 2003년부터 2007년까지니까 이 기간에 4년 동안 올라간죠. 4년 동안 우상향했습니다. 이때 주도주가 철강, 해운, 화학, 이게 조선 등의 이런 중국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8.4배 올랐어요. 아까 지수가 4배 올랐다 그랬죠? 지수 대비해서 2배 올랐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에요. 다른 거 볼까요? 대한해운 보십시오. 103배. 2003년도에만 하더라도 거의 만원대 주식이 최고점, 2007년 최고점이 2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103배.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4년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제목도 10.8배, 주도주 대비해서 2.5배 이상 더 갔죠. 그리고 지수 대비해서 2.5배,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 21.7배, 21배. 예, 코스피 지수가 4배 올랐으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5배 이상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무려 147배. 이 종목이 제일 많이 올라. 아까 대한해운이 103배였죠?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1300원대 주식이 20만원까지 찍습니다. 미친 듯이 올랐어요. 미친 듯이. 이게 바로 주도주의 모습입니다. 주도주.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죠. 저는 이때는 주식 투자를 안 했는데 이 구간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은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고 종목들이 폭락한 이후에 코스피가 지금 유동성에 힘이 있어서 지금 2.5배 상승할 텐데 이때 하화정이라 그래서 자동차, 화학, 정유가 주도주였어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900포인트가 1.5포인트 넘게 올랐으니까 거의 2배 넘게 올랐던 상태입니다. 2.5배. 그러면 주도주들은 보면 기아차는 이 구간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은 기업인데 4.8배. 거의 지수 대비해서 6배 이상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또 올랐어요. 14.7배. 그 다음에 GS 정유주는 지금 5.8배로 지금 양호하게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에는 코스피가 지금 43% 상승했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번 나옵니다. 서버에 지금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수혜를 받죠. 주도주는 IT였습니다. 반도체 쪽이었죠. 자, 이때 지수가 43%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3.8배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패스 반도체 장비주는 5.2배가 올랐고,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짧게입니다. 이때는 주도주가 2차전지, 빅테크, 제약바이오, 메타버스, 신재생에너지 이런 유동성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LNF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LNF가 20배 올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LNF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비움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카카오 이 비대면으로 인한 엄청난 수혜를 받으면서 카카오가 10배 오릅니다. 그리고 CJ는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로 인해서 10배 오릅니다. 그리고 위지윅 스튜디오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12배나 오릅니다. 그리고 TS윈드는 지금 풍력 대장이었죠. 12배가 상승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주도주는 있잖아요. 이 지수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도주는요. 장기간 우상향합니다. 장기간 우상. 거의 한번 출발하면 바닥에 출발하면 거의 2년에서 3년 이상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한 게 주도주의 모습입니다. 이런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크게 수익이 되려면 단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계속 올라가는데 조금 먹고 팔고 조금 먹고 팔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려면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도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에코프로 BM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에코프로 BM이 더 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2차전지 쪽은 아직도 고성장이 진행 중입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미친 듯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양극재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양극재 쪽에 수주 잔고가 3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300조. 이게 나중에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히면 이 실적이 어떻게일까요? 어마어마한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히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러지 마시고 정말 2차 전지의 미래 성장 가치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주도주의 시세 원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언젠가는 좀 조정을 나오겠죠. 하지만 현재는 지금 시세가 강하게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로 돈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산업이 성장하면서 실적이 급증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